내 돈 30억 들고 내연남이랑 튀더니 그 돈 다 어디다 까먹고 이러고 살아? 난 30억 투자한 적 없어. 네 엄마한테 물어봐. 네 엄마가 잘 알 테니.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계속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릴 활력소가 될 겁니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2025년 11월의 어느 새벽 강남구 청담동. 화려한 명품 거리 뒷골목에서 쇳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LK그룹 강도훈 대표.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0분. 거래처 회장과의 술자리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젠장, 대리기사는 왜 안 와?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엔 부재중 전화가 23통. 전부 회사 비서실이었다. 그는 무시하고 대리운전 앱을 켰다. 배차 대기 시간 40분. 미친. 이 추운데 40분. 편의점으로 들어갔지만 지갑을 술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다. 도훈은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왔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리어카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한 여자가 폐지 가득한 리어카를 밀고 있었다. 이봐요. 길 좀 비킵시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좁은 골목에서 리어카를 비키기란 불가능했다. 도훈은 짜증을 내며 리어카를 밀쳤다. 사람 말 안 들려요? 순간 빗물에 미끄러진 리어카 바퀴가 도훈의 이태리제 구두를 스쳤다. 흙탕물이 튀었다. 아! 이거 500만 원짜리야!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도훈은 홧김에 여자의 우비 모자를 잡아챘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도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윤서연! 여자는 도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하지만 도훈이 리어카를 붙잡았다. 잠깐만. 너 윤서연 맞지?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도훈이 기억하는 온화하고 따뜻했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비켜요. 바빠. 하하, 진짜 윤서연이네. 8년 만이야, 8년. 도훈은 비틀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우비, 찢어진 운동화, 흙 묻은 장갑, 폐지로 가득한 리어카. 윤서연, 너 진짜 이렇게 살아? 내 돈 30억 들고 내 연남이랑 튀더니 그 돈 다 어디다 까먹고 이러고 살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리어카에서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 다시 단단히 묶었다. 뭐야?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길래? 혹시 또 훔친 거야? 서연은 침묵했다. 도훈은 주머니를 뒤적이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다. 안에 접혀있던 5만 원권 지폐 5장. 비상금이었다. 자, 이거 받아. 25만 원이야. 너 같은 사람한텐 큰 돈이겠지? 받아. 동정이야. 도훈은 지폐를 바닥에 흩뿌렸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돈이 흩날렸다. 모욕이었다. 8년 전 배신감에 대한 유치한 복수였다. 하지만 서연은 돈을 줍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밟고 서서 도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넥타이. 삐뚤어졌어 강도훈. 여전히 칠칠 맞네. 뭐,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난 30억 훔친 적 없어. 내 엄마한테 물어봐. 내 엄마가 잘 알 테니. 서연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주저함 없는 걸음이었다.
도훈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때 도훈의 눈이 리어카 위에 쓰레기 봉투를 훑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봉투에 찍힌 금색 LK 로고. LK그룹 본가에서만 사용하는 맞춤형 쓰레기 봉투였다. 야, 윤서연, 잠깐! 도훈은 황급히 뒤쫓았지만 서연은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빗속에 멈춰섰다. 왜 서연이 본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지? 검은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도훈은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내려다봤다.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돈들. 그는 그걸 줍지 않고 돌아섰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4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소파에는 현재 아내 오유진이 앉아 있었다. 여보, 왜 안 자고? 유진은 도훈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이 찾으셨어요. 급한 일이라고. 어머니가? 지금 몇 시인데? 알아요. 근데 당장 오시래요. 도훈은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풀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최명자 회장이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차림이었다. 어머니,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최 회장은 안으로 들어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훈을 쳐다봤다. 너 오늘 누구 만났어? 네, 거래처 회장님이랑. 그 후에 집 오는 길에 도훈의 심장이 철렁했다. 윤서연이야. 내가 그 여자 만났지? 어머니, 그게. 대답해.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습니다. 우연히 골목에서.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폐지 줍고 있더라고요. 폐지? 어디서? 청담동 뒷골목이요. 최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나야. 지금 당장 청담동 본가 주변 CCTV 확인해. 최근 일주일치 쓰레기 배출 시간대. 전화를 끊은 최 회장은 도훈을 쳐다봤다. 도훈아, 잘 들어. 그 여자한테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절대로. 왜요? 어머니, 서연이가 대체 뭘 한 건데요?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멀리해.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다. 최 회장은 유진을 향해 말했다. 유진아, 내가 앞으로 도훈이 스케줄 다 관리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나한테 보고하고. 네, 어머님. 최 회장이 나간 후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훈은 창밖을 내다봤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서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내 엄마한테 물어봐. 도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8년 전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횡령 혐의, 30억 원 유용, 내연남과의 도주. 모든 게 명확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서연은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이혼 조정 과정에서도 그저 미안해라고만 말하고 모든 걸 인정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죄를 저질렀다면 왜 돈을 숨기지 않았을까? 경찰 조사 결과 서연의 계좌에서 발견된 건 200만 원이 전부였다. 30억은 어디로 간 걸까? 도훈은 서류를 다시 넣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연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도훈은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청담동으로 향했다.
서연이 살고 있을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재개발이 멈춰버린 판자촌 지역을 발견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다. 가장 구석진 곳, 녹슨 컨테이너 하나. 문 앞에 낡은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다. 여기구나. 도우는 컨테이너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컨테이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도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좁은 공간에 사면 벽이 온통 종이 조각들로 뒤덮여 있었다. 수천, 아니 수만 개의 작은 종이 조각들이 투명 테이프로 이어 붙여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퍼즐 같았다. 이게 대체 뭐야? 도훈은 안으로 들어섰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간이 선반에는 컵라면 몇 개와 생수통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눈에 띄는 건 벽이었다. 도훈은 가장 가까운 벽으로 다가갔다. 파쇄된 문서였다. 세단기에 갈아버린 문서들을 서연은 하나하나 핀셋으로 집어 퍼즐처럼 맞춰 붙인 것이었다. 도훈의 손가락이 벽을 따라 움직였다. 복원된 영수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2017년 5월 12일 XX약품 청산가리 계열 씨앗 구매. 도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 영수증 아래쪽 구매자란. 구매자, 최명자. 도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손을 짚고 버텼다. 어머니가 청산가리를 샀다고? 설마.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는 다른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계약서, 회의록. 모두 파쇄되었다가 복원된 것들이었다. 한거래 내역서가 눈에 들어왔다. 2017년 4월 25일. 최명자 명의 계좌에서 5억 원 인출. 수취인은 박철수. 박철수는 LK그룹의 전 경호팀장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진 사람이었다. 왜 어머니가 박철수한테 5억을? 도훈은 계속 벽을 따라 걸었다. 손으로 쓴 메모가 나타났다. 윤서연 처리 계획. 1. 횡령 증거 조작. 2. 이혼 유도. 3. 재산 환수. 4. 아들 통제. 도훈의 손이 떨렸다. 이건 어머니의 필체였다. 어머니는 서연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내쫓으려 했던 거였다. 왜 이런 짓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이야, 강도훈 씨? 도훈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 얼굴을 보는 순간 도훈의 입이 떡 벌어졌다. 지우야? 강지우. 도훈의 아들이었다. 8년 전 12살이었던 아이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왜 여기 있어? 넌 영국에서 유학 중인 거 아니었어? 지우는 비웃듯 웃었다. 유학? 할머니가 날 보낸 곳이 유학지였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정신병원이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폐쇄병동. 할머니는 내가 엄마를 찾으려고 하자 날 미친놈 취급하며 가뒀어요. 2022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도훈은 뒤로 휘청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왜긴요? 내가 진실을 알까봐 겁났던 거죠. 내가 엄마는 무죄라고 소리치니까 입 막으려고 약 먹이고 가둔 거예요. 지우는 도훈에게 다가왔다.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는지. 나도 모르는 일이야. 증거가 다 있었잖아. 그게 다 조작이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컨테이너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내연남이라는 김태준. 할머니가 고용한 배우예요. 엄마랑 찍힌 사진들도 전부 합성이었고요. 도우는 벽에 등을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회사 돈은? 30억은 어디로? 할머니가 가져갔죠. 엄마 명의 비밀 계좌를 만들어서 옮긴 다음 나중에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놨어요. 이익금으로 위장해서. 도우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왜? 어머니가 왜?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지우는 벽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병원 기록지가 복원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2017년 봄에 할머니의 비리를 알아냈어요. 횡령, 뇌물, 전부 다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청산가리를 약에 섞어서. 도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니. 엄마가 알아차렸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약을 주는 걸 봤거든요. 엄마가 할머니를 추궁하니까 할머니가 엄마를 협박한 거예요. 무슨 협박? 아빠를 죽이겠다고요. 도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빠가 그때 사업 실패해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잖아요. 10억 넘는 빚. 할머니가 그 빚 갚아주는 대신 엄마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사채업자들이 아빠를 죽일 거라고. 도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 때문이었다. 서연이 모든 걸 감수한 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서연아, 미안해. 지우는 아버지를 내려다봤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엄마는 8년 동안 매일 새벽 할머니 집 쓰레기를 뒤졌어요. 파쇄된 문서들을 모아서 이렇게 복원했어요. 할머니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모았어요. 도우는 벽을 다시 쳐다봤다. 수만 개의 종이 조각. 8년의 시간.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마지막 퍼즐을 가지러 갔어요. 할머니가 박철수한테 보낸 지시서 원본. 그게 있으면 완벽해요. 그때 도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유진이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어머님이 찾으세요. 당장 본가로 오래요.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경호팀을 급하게 소집하셨어요. 뭔가 큰일 난 것 같아요. 도우는 전화를 끊고 지우를 쳐다봤다. 엄마가 위험해. 할머니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엄마가 어디 갔다고 했어? 본가 뒷산 소각장이요. 도우는 벌떡 일어났다. 당장 가자. 두 사람은 컨테이너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우는 차에 시동을 걸며 악셀을 밟았다. 본가까지 10분 거리. 하지만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차 안에서 지우가 말했다. 아빠, 엄마를 꼭 지켜야 해요. 이번엔 아빠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그래, 이번엔 내가 지킨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윤서연은 도훈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훈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서연은 그를 대신해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 계약서 뭔가 이상한데. 투자 계약서였다. 도훈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IT 사업 투자건. 투자 금액 15억 원, 상환 기일 3개월 후. 그런데 이자율이 월 10%, 연 120%에 달하는 고리대금이었다. 계약서 하단의 대부업체 이름. 선우금융. 서연은 컴퓨터로 검색했다.
선우금융은 불법 사채업체였다. 경찰 단속 대상 명단에 올라 있었다. 안 돼. 도훈이가 이런 데서 돈을 빌렸다니. 서연은 급히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여보, 선우금융 계약건 때문에 연락드려요. 위험해 보여요. 돌아오면 꼭 얘기해요. 문자를 보낸 직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최명자 회장이 들어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서연아,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도훈이 서류 정리요. 최 회장은 서연의 컴퓨터 화면을 힐끗 쳐다봤다. 선우금융 검색 결과가 떠 있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서연아, 앉아.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도훈이 사업 망했어. 네. IT 투자건. 완전히 날렸어. 추가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총 20억. 전부 허공에 날아갔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선우금융한테 빌린 돈은? 갚아야지. 안 그러면 도훈이가 위험해. 위험하다니요? 최 회장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선우금융 대표 김만석? 조폭 출신이야. 돈 못 갚으면 사람 죽이는 걸로 유명해. 작년에도 채무자 한 명을 죽였어. 서연은 손이 떨렸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 그럼 도훈이가 불법 사채 이용 혐의로 있건데 회사 이미지도 망가지고 김만석은 더 화낼 거고 그럼 돈을 갚아야 하는데 최 회장은 서연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걸 봐. 횡령 계획서였다.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30억 원을 빼돌리는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도훈이를 살릴 방법이야. 횡령을 하라고요? 그건 범죄예요. 맞아. 근데 누가 횡령을 하는 거야? 너야. 내가 횡령을 한 거야. 서연은 손을 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내가 안 하면 도훈이가 죽어. 최 회장은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봤다. 나는 딱 잘라 말할게. 김만석은 일주일 안에 돈을 안 갚으면 도훈이를 죽일 거야. 내가 가진 유동 자산으론 20억을 마련할 수 없어. 회사 돈을 쓰면 되잖아요. 회사 돈은 내 마음대로 못 써. 이사회 승인이 필요해. 근데 이사들한테 도훈이가 사채 쓴 걸 알리면 도훈이는 경영권을 잃어. 평생 백수로 살게 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해. 내가 회사 돈 30억을 빼돌린 거야. 그 돈으로 김만석한테 빚 갚고 나머지는 내가 회수할게. 그리고 너는 횡령범으로 몰려서 이혼당하는 거야. 네. 이혼요? 이혼하고 나가. 그럼 도훈이는 살아. 회사도 지킬 수 있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횡령범이 될 수 없어요. 지우도 있고 예나도 있어요. 최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애들 앞에서 아빠가 죽는 걸 봐. 김만석은 가족들 보는 앞에서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거든. 서연은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간 없어. 오늘 밤까지 결정해. 그날 밤 서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걸까? 새벽 2시 시아버지 강일호 회장이 들어왔다. 서연아, 왜 여기 있어? 아버님. 서연은 울먹이며 일호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도훈의 사업 실패, 사채, 최명자의 협박. 일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명자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미쳤구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서연이는 내가 지킨다. 1호는 최명자를 찾아갔다. 2017년 5월 20일 일요일 새벽. 그날이 1호가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1호는 최명자와 격렬하게 다퉜다. 본관 저택 2층 서재에서 고함 소리가 새벽 내내 울려 퍼졌다. 당신 정말 미쳤어. 며느리한테 횡령을 뒤집어 씌우겠다고? 시끄러워. 도훈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 내가 돈을 마련하면 되잖아. 그럼 이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회장 자리도 위태로워져. 내 자리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 최명자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 서연이한테 반한 거 아니야? 무슨 개소리야. 나도 이제 지쳤어. 이혼해. 1호는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혼하자. 대신 회사에서 당신이 한 비리 전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배임, 횡령, 뇌물수수 전부 다. 최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감히? 난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어. 1호는 서재를 나갔다. 최명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다. 박철수가 일주일 전에 건네준 것이었다. 최명자는 약병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남편이 자신을 고발하기 전에 남편을 없애야 했다. 그날 아침 1호는 평소처럼 심장약을 먹었다. 최명자가 가져다 준 약이었다. 30분 후 서재에서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다. 강일호 회장, 향년 65세.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조문을 왔다. 도훈은 울부짖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최명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최명자는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남편 죽은 거 슬프지? 네. 내 남편도 죽었어. 우린 같은 처지야. 근데 말이야, 나는 남편을 죽인 사람을 알아. 바로 너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이 죽기 전날 밤 너랑 만났지? 너 아버님한테 도훈이 사채 쓴 거 다 얘기했지? 그래서 아버님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경찰 신고까지 하겠다고. 그건 아버님은 그날 밤 나랑 싸우다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어. 내가 고자질 안 했으면 아버님은 안 죽었어. 결국 내가 죽인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이제 선택해. 첫째, 내가 횡령범으로 자수하고 조용히 사라져. 그럼 도훈이는 살려줄게. 둘째, 거부해. 그럼 도훈이는 일주일 안에 죽어. 그리고 너는 시아버지 죽인 며느리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 서연은 무릎이 꺾였다.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잘 생각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혼 후에 도훈이나 애들 절대 만나지 마. 만나면 도훈이 목숨은 없어. 이틀 후 서연은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회사 계좌에서 30억이 빠져나간 증거가 나왔다. 서연 명의의 비밀 계좌. 최명자가 위조한 것이었다. 도훈은 믿을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연과 내연남이 찍힌 사진이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해라고만 반복했다. 도장 찍어. 당장.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났다. 지우는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최명자가 막았다. 지우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싫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최명자는 지우를 방에 가뒀다. 사흘 후 지우를 정신병원에 보냈다. 서연은 청담동 판자촌에 정착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최명자의 본가 쓰레기통을 뒤졌다. 파쇄된 문서들을 모았다. 하나하나 이어 붙이기 시작했다. 8년이 흘렀다. 마침내 서연은 거의 모든 증거를 모았다. 2022년 3월 경기도 외곽 정신병원 16살 강지우는 좁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입원한 지 3개월째. 할머니 최명자는 지우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리게 했다. 강지우, 약 먹을 시간이야. 간호사가 들어왔다. 하얀 알약 3개. 항정신병 약물. 지우는 순순히 약을 받아 입에 넣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지우는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 약을 뱉었다. 그는 석 달째 이렇게 약을 속여 먹고 있었다. 침대 밑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병원 탈출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이야. 그날 밤 11시. 지우는 침대 시트를 찢어 만든 밧줄을 창문에 묶었다. 한 달 전부터 느슨하게 만들어둔 철창 하나가 빠졌다. 지우는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시트를 타고 내려갔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후광등이 켜졌다. 거기 누구야?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후문 쪽 담장의 나무를 타고 담장을 넘었다. 엄마, 기다려. 내가 꼭 찾을게. 지우는 밤새 걸었다. 50km를 걸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다. 휴게소 식당에서 이틀간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10만 원을 모아 서울행 버스를 탔다. 서울에 도착한 지우는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갔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거리를 헤매다 편의점 앞에서 쓰러졌다. 한 남자가 지우를 부축했다. 근처 고물상 주인이었다. 사연이 있나 보네요. 지우는 모든 걸 얘기했다. 남자는 지우에게 고물상에서 일할 기회를 줬다. 석 달 후 남자가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청담동에 폐지 줍는 여자가 있대. 한번 가볼래? 지우는 청담동으로 달려갔다. 일주일 후 드디어 리어카를 끄는 여자를 발견했다. 엄마.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였다. 하지만 너무 변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엄마. 서연은 멍하니 지우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크게 떴다. 지우야? 두 사람은 거리에서 끌어안고 울었다. 5년 만의 재회였다. 컨테이너에서 서연은 수만 개의 파쇄 문서 조각을 보여줬다. 엄마는 5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할머니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를 완성해서 경찰에 고발할 거야. 그리고 너랑 예나를 되찾을 거야. 예나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할머니가 어디 보냈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부터 지우는 서연을 도왔다. 밤마다 본가에 몰래 침입해 쓰레기를 뒤지고 파쇄 문서를 가져왔다. 일주일 후 CCTV에 한 여자가 잡혔다. 우비를 입고 리어카를 끄는 여자. 최명자는 화면을 확대했다. 윤서연. 최명자는 즉시 사람을 풀어 서연을 추적하게 했다. 2023년 2월. 지우는 동생 예나의 소재를 알아냈다. 제주도 기숙학교. 지우는 제주도로 향했다. 예나야. 예나는 오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오빠? 오빠 죽은 거 아니었어? 뭐? 할머니가 그러셨어.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지우는 분노로 떨렸다. 예나야, 나 살아있어. 그리고 엄마도 살아계셔. 지우는 예나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다. 엄마한테 가자.
같이 살자. 예나는 짐을 쌌다. 두 남매는 서울로 돌아왔다. 서연은 예나를 보는 순간 주저앉았다. 예나야, 엄마.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이 되었다.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였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사흘 후 최명자의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찾아냈다. 다행히 세 사람은 외출 중이었다. 돌아왔을 때 컨테이너는 엉망이었다. 벽에 문서들이 절반이나 찢겨 있었다. 안 돼.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지우가 서연을 일으켰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다시 모으면 돼. 포기하지 마. 그날부터 세 가족은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찜질방, 고시원, PC방. 잠잘 곳을 옮겨다니며 최명자의 추적을 피했다. 그리고 계속 증거를 모았다. 2025년 11월. 마침내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남았다. 박철수와 최명자의 계약서. 서연은 그 문서가 본가 뒷산 소각장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내가 가져올게.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마지막이야. 서연은 그날 밤 소각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최명자가 이미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2020년 오유진은 한 호텔 라운지에서 일하는 바텐더였다. 도훈이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다. 어느 날 최명자가 유진을 찾아왔다. 제 아들 강도훈을 아시죠? 네, 단골 손님이세요. 최명자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두툼한 봉투였다. 2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제 아들에게 접근해서 친해지세요. 그리고 제게 보고하세요. 유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2천만 원은 거절하기 어려운 돈이었다. 월세가 밀려 있었고 카드 빚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유진은 도훈에게 접근했다. 도훈은 쉽게 마음을 열었다. 그는 외로웠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1년 후 결혼했다. 2023년 9월 유진은 도훈의 아내가 되었다. 최명자는 매달 유진에게 500만 원을 입금했다. 유진은 도훈의 모든 일상을 보고했다. 처음엔 죄책감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도훈은 정말로 유진을 사랑했다. 유진도 도훈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가고 있었다. 2025년 10월 최명자가 유진을 불렀다. 유진아, 수고했어. 근데 이제 너도 필요 없어. 도훈이랑 이혼해. 이혼이요? 왜요? 최명자는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너는 이제 쓸모없어. 하지만 저는 도훈을 사랑해요. 사랑? 웃기지 마. 3년 동안 1억 8천만 원 받고 연기한 거잖아.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심으로 도훈을 사랑하게 됐다. 어머님, 저 정말로 도훈을 사랑해요. 이혼은 못해요. 최명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래. 그럼 도훈한테 사실대로 말할까? 내가 처음부터 나한테 고용된 스파이였다고? 그건. 그리고 네 부모님은? 네 아버지 빚 5억. 내가 작년에 갚아줬어. 이자는 받아야지. 월 2%. 지금 6억 4천만 원이야. 네가 이혼 안 하면 내일 당장 갚으라고 할 거야. 유진은 주저앉았다. 일주일 줄게.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도훈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나고.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유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최명자의 꼭두각시가 될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유진은 밤 11시 최명자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에 몰래 침입했다. 서랍을 뒤져 USB 하나를 발견했다.
최명자의 비밀 회계 장부였다. 횡령한 금액, 뇌물받은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거야. 유진은 USB를 복사했다. 조심스럽게 서재를 나왔다. 하지만 복도에서 최명자와 마주쳤다. 유진아, 뭐 하는 거야? 최명자는 유진의 손을 봤다. USB가 들려 있었다. 그게 뭐야? 이건 최명자는 유진의 손을 낚아챘다. USB를 확인했다. 배신하려고? 어머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서연 씨는 무죄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거야? 최명자는 유진의 뺨을 때렸다. 넌 지금 누구 편이야? 저는 진실 편이에요. 진실? 너도 공범이야. 너도 돈 받고 도훈을 속인 거잖아. 최명자는 USB를 빼앗아 들고 갔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행히 USB는 복사본이 있었다. 원본은 차 안에 숨겨뒀다. 며칠 후 유진은 최명자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 그래, 알아냈어? 그년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오늘 밤에 처리해. 유진의 심장이 철렁했다. 서연이 위험하다. 유진은 즉시 도훈을 찾아갔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서연 씨를 해치려고 해. 뭐? 유진은 도훈에게 모든 걸 말했다. 자신이 스파이였던 것, 최명자가 서연에게 누명을 씌운 것, 그리고 지금 서연이 위험하다는 것. 도훈은 충격을 받았다. 아내마저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서연이 어디 있어? 청담동 끝자락 판자촌이요.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대요. 지금 가자. 도훈과 유진은 차에 올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컨테이너는 불타고 있었다. 도훈은 차에서 뛰어내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서연아. 불길 속에서 서연이 복원된 문서들을 끌어안고 나오고 있었다. 콜록. 이거 없으면 안 돼. 도훈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8년 만의 포옹이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유진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유진은 품속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어머님 비밀 장부예요. 이거 있으면 어머님을 고발할 수 있어요. 서연은 USB를 받았다. 고마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 불길이 치솟는 컨테이너 앞. 구급차가 도착했다. 서연은 왼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놓지 않았다. 이거 지켜야 해. 이게 없으면 끝나.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8년 동안 혼자 고생시켜서. 아니야. 넌 몰랐잖아. 약속해. 끝까지 싸울 거지?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게. 그날 밤 최명자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들이 모였다. 강도훈 대표 해임안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해임이요? 무슨 이유로? 제 아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50억 원입니다. 최명자는 정교하게 조작된 서류를 나눠줬다. 도훈의 계좌에서 50억이 인출된 기록, 의심스러운 거래네요. 투표 결과는 9대2. 강도훈 해임안이 통과됐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보도자료 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대표님, 뉴스 좀 보세요. 도훈은 TV를 켰다. 아침 뉴스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LK그룹 강도훈 대표 50억 횡령 의혹.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우가 말했다. 아빠, 우리도 반격해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 열어서 엄마가 모은 증거들 다 공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 서류들은 불에 탔잖아. 다 타지 않았어요. 제가 사진 찍어뒀어요. 지우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진 누나가 가져온 USB도 있잖아요. 도우는 대학 동기이자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김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현아, 기자, 회견 장소 좀 빌려줘. 증거 있어? 있어. 8년치 증거가. 우리 언론사로 와. 내가 도와줄게. 오후 2시. 작은 회의실에 20명의 기자가 모였다. 도훈이 단상에 섰다. 옆에는 유진과 지우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LK그룹 강도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횡령범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제 어머니 최명자 회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먼저 8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전처 윤서연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도우는 화면에 사진을 띄웠다. 지우가 찍어둔 문서 복원 사진이었다. 이것은 제 전처가 8년 동안 모은 증거입니다. 파쇄된 문서들을 이어 붙인 겁니다. 청산가리 구매 영수증이 나타났다. 구매자 최명자. 제 아버지는 2017년 5월 20일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최명자입니다. 다음은 은행 거래네요. 이것은 어머니가 비자금 계좌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입니다. 총액 230억 원. 주주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기 원본 USB가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도 좋습니다. 기사가 쏟아졌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최명자는 뉴스를 보며 분노에 떨었다. 당장 도훈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하지만 그날 저녁 검찰 수사관들이 LK그룹 본사와 최명자의 자택에 들이닥쳤. 최명자 씨 살인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일주일 후 LK그룹 임시 주주총회. 500명이 넘는 주주들이 모였다. 최명자가 단상에 올랐다. 최근 저희 LK그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강도훈 전 대표의 횡령 사건. 주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제 아들은 경영 능력이 부족했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다. 강도훈이 들어왔다. 뒤로 윤서연, 지우, 예나, 유진이 따라왔다. 잠깐만요. 주주들이 뒤를 돌아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최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빠질 순 없죠. 주주 한 명이 소리쳤다. 강도훈 씨 얘기도 들어봅시다. 다른 주주들도 동의했다. 최명자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도훈이 단상에 섰다. 주주 여러분, 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횡령범은 저기 계십니다. 도훈은 최명자를 가리켰다. 제 어머니가 지난 10년간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도훈은 노트북을 켰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청산가리 구매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손으로 쓴 메모 마이너스 윤서연 처리 계획. 조작된 자료야. 믿지 마세요. 조작이 아닙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서연입니다. 8년 전 저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죄입니다. 서연은 화면을 바꿨다. 최명자가 쓴 계획서가 나타났다. 이것은 최명자 회장이 직접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횡령 증거 조작, 이혼 유도.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최 회장은 제게 협박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습니다. 서연은 컨테이너 벽 사진을 띄웠다. 종이 조각으로 뒤덮인 벽. 주주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이것이 제가 8년간 모은 증거입니다. 유진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오유진입니다. 강도은 씨의 현재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최명자 회장에게 고용됐습니다. 강도은 씨를 감시하라고 3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주들이 놀라서 소리쳤다. 저는 스파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이 한 짓은 범죄입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최명자 씨 살인 및 살인 교사, 횡령, 배임,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날 체포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최명자는 도훈을 쳐다봤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도훈아, 내가 애미한테 이럴 수 있어? 도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저를 배신한 겁니다. 배신?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잘되라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제 아들을 정신병원에 가뒀습니까? 최명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이 그녀를 끌고 갔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문이 닫혔다. 도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대표직을 사임하겠습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다. 강도훈 씨,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사임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동의했다. 맞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쉬고 싶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 여자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8년을 되찾고 싶습니다. 주주들은 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8년 만에 받는 인정이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온 5사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도훈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도훈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오늘 제 아내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8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용서하고 싶은 건 저 자신입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살았던 제 자신을요.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과 밥을 먹고 남편과 산책하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는 그런 살. 그게 제 꿈입니다. 도훈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지우와 예나도 부모님을 껴안았다. 유진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유진 씨, 당신은요? 저는 이혼할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도훈이 돌아봤다. 유진아, 괜찮아요. 서연 씨가 진짜예요. 저는 가짜고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쓸쓸했지만 당당한 뒷모습이었다. 도훈은 서연을 쳐다봤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네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1년 후, 2025년 11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낙지만 따뜻한 2층 집 한 채.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서연 자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고물상이었다. 아침 6시.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윤서연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마당에서 강도훈이 고철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보, 밥 다 됐어. 도훈은 땀 묻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 갈게. 거실에서는 예나가 책을 읽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된 예나는 엄마를 닮아 점점 예뻐지고 있었다. 지우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21살이 된 지우는 대학에 다니며 틈틈이 고물상 일을 도왔다. 아빠, 오늘 트럭 운전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도훈이 물었다. 서연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응. 오후 2시에 예약했어. 서연의 왼팔에는 여전히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가 자신이 쌓아온 증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 같이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오늘은 최명자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도훈과 서연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지우와 예나도 함께였다. 최명자가 입장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피고인 최명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20일 남편 강일호를 청산가리로 살해했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며느리 윤서연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23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각 죄를 합하여 징역 40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40년. 최명자는 70이 넘은 나이였다. 사실상 종신형이었다. 최명자는 도훈을 쳐다봤다. 하지만 도훈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최명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회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군요. 형량을 감경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명자는 끌려나갔다. 법정 밖. 예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불쌍해. 불쌍하긴. 자업자득이야.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서연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우야, 미워하지 마. 미움은 우릴 다시 불행하게 만들어. 이제 끝났어. 우리는 앞으로만 보자.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네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도훈의 1톤 트럭이 서 있었다. 예전의 벤틀리는 이미 팔아버렸다. 어디 갈까? 삼겹살 먹으러 가요. 예나가 소리쳤다. 모두 웃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지우가 말했다. 아빠, 엄마, 저 내년에 군대 가려고요. 미루지 않고 다녀올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고물상 일 배울게요. 도훈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아들. 예나도 말했다. 저는 대학 가서 경영학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고물상 크게 키울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너희들 정말 많이 컸구나. 당연하죠. 우린 엄마 아들 딸이니까.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오유진이었다. 1년 만에 많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오늘 판결 소식 들었어요. 거실에서 유진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제 과거가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겪은 일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서연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잘하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이혼 서류예요. 도훈 씨 사인만 하시면 돼요. 도훈은 서류를 받아 사인했다. 유진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거짓으로 시작해서 미안했어요. 그래도 도훈 씨랑 있던 시간은 행복했어요. 행복하세요, 두 분. 그리고 지우, 예나도. 유진은 문을 나섰다.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자유로워 보였다. 그날 밤 도훈과 서연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다. 서연아, 응? 다시 결혼할래? 우리 다시 결혼하자.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고. 우리 나이가 벌써.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앞에서 다시 서약하고 싶어. 이번엔 진짜 평생 너를 지킬 거라고.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바보 같은 이라고. 좋아. 다시 결혼하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2달 후,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50명 정도. 도훈의 옛 친구들, 서연을 도왔던 고물상 사람들, 그리고 유진도 왔다. 서연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예나가 들러리였고 지우가 서연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도훈은 단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윤서연 씨, 강도훈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강도훈 씨, 윤서연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키스해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지우와 예나가 울면서 박수쳤다. 유진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피로연에서 도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8년 전 이 여자를 잃었습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서연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8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저는 이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도훈은 마당의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말했다. 야, 이거 봐. 상추가 이렇게 잘 컸어. 당연하지. 내가 매일 물 줬는데. 오늘 저녁에 쌈 싸먹자. 지우는 트럭을 정비하고 있었다. 예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훈과 서연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서연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도훈아, 고마워. 날 믿어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고맙지.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새로 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밤이 찾아왔다. 집안에 불이 켜졌다. 창문 너머로 가족이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따뜻하고 행복한 소리였다. 도훈과 서연은 8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진짜 보물을 찾았다. 그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서로를 지켜낸 믿음이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였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진실은 빛난다.
어둠 속에서도 사랑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한다. 강도훈과 윤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무료한 삶의 활력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